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오전 5시 40분입니다. 항상 보실 때 시간 확인 잘 하시고요. 요즘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녹화해서 시간 말하고 날짜 말하고 이러더라. 그죠? 한쌤이 소규모지만 나름대로 이쪽 바닥에 영향을 많이 미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유튜버 분이 이제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감명을 받았다고 막 나오는데 좀 부럽네요. 나도 봤는데 영향력이 없어서. 그래도 저를 알아주시는 아주 소수의 분들이 계시니까 또 열심히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크게 볼 게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 보고 차트 뭐 간단하게 보고 오늘은 부채, 빚이 자본주의에서 빚이라는 것이 부채라는 것이 그리고 이자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왜 경기 침체와 이런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제 짧은 지식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봐주세요. 네, 끝에 나올 겁니다. 자,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패드, 연준이죠. 은행 위기로 신용 경색 우려, 상업용 부동산도 경계. 네, 경계입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요 이야기들이 뒤에 아까 전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반도체만큼 파격 지원, 전기차 공동도 최대 35% 세액 공제, 비금융 정보 활용 대출, 경기 악화 연체 수, 그쵸. 금리 연 0.1%인데 인기 폭발, 입소문 타고 몰리는 곳, 이런 것들은 걸으시면 됩니다. 4대증권 30소 어음 발행, 퇴직연금 유치해 날개, 그렇다고 하네요. S&P 500은 오는데 빅테크만 온다. 나스닥만 오르고 있었죠. 그죠? 네. 챗GPT에 밀린 구글, 최신 AI 모델 승부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2억 넘던 경희궁 차이, 9억에 겨우 나갔다 속 타는 집주인들. 경희궁 차이? 요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이 경희궁이면은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10억 정도면은 좀 준신축급의 84평형으로 84제곱미터로 해가지고 9억 정도면은 제가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 막 강남 서초는 15억 정도, 그리고 경기권에 아주 목 좋은 곳은 10억 정도. 아주 목 좋은 곳입니다. 준신축급으로 되게 괜찮은 곳. 그리고 이제 지방은 이제 5억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방의 중소도시는 3억대 정도. 부동산 조건 종상량 요구에 목동 재건축 진통. 이건 뭐야, 이거? 좀, 그쵸?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은행권 위기에 따라 신용경색 강화서 공적으로 언급했다. 그죠? 기업가 가계대출이 위축되면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다. 혹자들이 침체에 빠지면 금리를 내릴 거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침체에 빠져서 주가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면 그때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강땡땡씨라고. 그분의 말은 틀린 거예요. 생각해 금리를 내렸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걸 박으려고. 그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인플레이션과 경기는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엇가짝 하나 너무 많이 풀어버려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도를 천천히 만들면 이게 사이클이 갭이 별로 없어서 이게 무난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갭이 굉장히 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조금 규모가 크게 나오고 있고 나왔었고 그쵸. 네. 그래서 언제 바로 부러질지는 일단 6월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지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물 돌 때 놓쳐야. 네, 요거는 뭐 제가 뭐 경제부총리님하고 한국은행 총재님은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잘한다는 게 그 경기가 좋아져서 잘하는 게 아니고 개박살 날 상황을 정말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얘가 한 템포가 어긋나 버리면 이제 부러져 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네. 그래서 좀 비겁하죠. 막 맨날 그냥 돈 오지게 빌려놓고 그냥 부채한도 올려달라 그러잖아. 자, 비금융 정보 활용 대출 경기 악화 연체 쑥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돈을 못 갚는 거지.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마지막에. 금리 0.1%인데 인기 폭발, 입소문 타고 돈 몰리는 곳. 카카오뱅크.
뭐야? 저는 카카오비 거 쓰고 있는데, 그죠? 죄송한데 목이 좀 따가워서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 루시드. 루시드가 이번에 좀 많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좀 많이 깨졌고, 테슬라가 가격을 낮으면서 루시드도 좀 이제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전기차 보면 수익성이 다 떨어질 겁니다. 아마 테슬라가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마 자격을 좀 받아서 천천히 아마 올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은 사지 마세요. 현대차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2년 전이었나요? 잘 모르겠으면 현대차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잘 모르겠으면 기금쪽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인 같은 경우 3년 전에 잘 모르겠으면 이더리움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하스 니는 샀냐? 사기는 했는데 빨리 팔아버렸어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어쨌든 벌어서 뭔가를 썼잖아요, 그죠? 또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으면 에나나 그 초장기 국채 30년 국채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년쯤 팔고 이제 주식으로 넣어보시면 짭짤하실 거예요. 네. 근데 뭐 2배, 3배, 10배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요런 부분들, 네. 네네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태블릿 점유율 20% 돌파 애플 맹추격. 그렇다고 하네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럽의 첫 생산급자 짓는다. 좋습니다. 이 선반영 다 됐다고 봅니다. 네. 에어로스페이스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좀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노력할게요. 한지 배달 라이더 비용 같은데 고객 부담 3배 어쩌고저쩌고. 자, 요걸 좀 보겠습니다. 경희공 사이. 집주인은 2년 전 전세값 대비 평균 1억 6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새로운 전세를 받아도 더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이만큼 대출을 받았겠죠. 그렇죠. 집주인분들이.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예전에 이제 가셨던 분은, 어르신들은 빚이 없이 사셨던 분일 거예요. 쌀 때 사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분을 그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그 세입자는 그 1억 6천만 원의 돈이 남잖아요. 그걸로 주식을 산 거예요. 코스닥을.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돈이 튄 겁니다. 대출이 늘어나면서. 그쵸.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21년 5월 변형 84 6억 9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5억 3천 원씩 주문이다. 전세값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이니까 저도 이 아파트는 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한 번 정도 더 조정이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돈이 있어야 일단 될 텐데 열심히 벌어봐야겠습니다. 탐이 나는군요. 좋아. 네. 이거는 너무 비싸고, 여기는 이제 말도 안 되게 비싼 거고, 매매가 10억 정도, 15억, 정말 좋은 데는 15억, 준신축 정도로 해가지고. 자,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잘 봤고요. 네. 딱히 전세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대출 완화를 정부는 뒷짐만. 지금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뒷짐만이 아니라 이거는 경제 문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깨질 건 깨져야 돼요. 이거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늑장한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쌤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전세하지 마라. 차라리 월세를 하고 싼 아파트를 사라.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차트를 잘 보고 경제를 잘 보는 한쌤이 집을 2년 전 딱 고점에 샀단 말이에요. 그죠?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왜 전세를 안 했냐? 왜 월세를 안 했냐? 월세는 솔직히 좀 그랬고요. 나이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또 보기도 그렇고 그냥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집값을 떨어질 각오를 하고 샀죠. 약 7천만 원 정도 떨어질 각오를 사고 샀어요. 저희는 이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7천이면 많이 한 20% 정도. 그렇지만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 불안함이 더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세를 하는 게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럼 근데 전세금으로 집을 사버리면 되니까. 자, 그리고 최초 그런 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없어져 버렸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저금리로 샀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입니다. 네.
자,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뷰 환율입니다. 환율은 또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환율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죠? 또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1360원에서 128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번에는 평당 요 정도 맞춰진다. 그죠? 왜냐면 그 한국과 미국의 그 금리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차이. 그러니까 1.5일 땐 여기가 평균이었다면 이제 1.25가 그러니까 1.75가 됐으니까 조금 더 올라서 평균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큰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경제 상황에 따라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떨어져서 뭐 디폴트가 나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환율이 푹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잘 해결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그 변수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디폴트 협상이 될 거냐 말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감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마 추측컨대에서 우리 공화당 측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기 법안에 대한 그런 수용을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한두 번 미루는 게 그 관례긴 한데, 지난번 작년 해줬잖아. 이번에 이거 너희들 예산 너무 많이 썼다. 지금 연준들 지금 뭐 그 금리 쪼이고 막 돈줄 쪼우고 있는데 너희는 왜 돈을 자꾸 푸냐? 말만 돈을 쪼은다 그러고 지금 진축이라 하면서 계속 돈을 지금 뒤에서 풀고 있지 않느냐? 엄청 풀었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푼 게 빌려서 푼 거죠. 돈을 땡겨서.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 자, 그렇습니다. 네, 테슬라 뭐 저저저저쏘 네, 뭐 니콜라를 제가 여기서부터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떠 부러지고 있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하락이 하면 마지막 하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0.7달러 아래에서는 좀 한번 천천히 진입을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많이 사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합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이만큼 빠진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망해버리면 답도 없는 거야. 미국은 근데 웬만해서는 안 망하거든요. 근데 조금 뭐 그 정도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다. 나스닥은 이제 오늘은 조금 조급적이 나왔죠. 그죠? 아무래도 부채한도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추세가 여기 잡힙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좀 내려오다가 또 다시 한번 들어주겠죠.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빠져야 그림이 예뻐지겠죠. 그죠? 이래야 쐐기형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추세를 살려줄 거냐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 추세를 살려줄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요거는 지금으로서는 살리기 힘들다. 제가 이거 살리기 힘들걸요 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여기 요 꼬락지를 제외하겠습니다. 여기서 잡겠습니다. 네, 요 부분. 그리고 다시 요 부분. 약해진 부분. 그렇죠. 그리고 요 부분. 이렇게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올라가야 1360, 여기 13600 정도의 이제 존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존이고, 근데 요게 지금 5월 하순 정도에 좀 도달해야 지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똥 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한번 빠져주고 다시 이렇게 들어줄지. 그리고 그림상은 요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죠? 요 모습이 좀 더 합리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죠? 지금은 요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럼 그거 가지고 반등을 매수를 할 거냐, 롱 포지션을 잡을 거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나스닥은 롱 포지션 지금 못 잡아요. 아시겠죠? 지금 뭐 좀 더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계속 꿀렁꿀렁한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1300 그 추세가 깨어질 때 숏 포지션을 잡더라도 지금은 롱 포지션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과거에 또 말씀드렸지만 날봉의 40비평에 대한 지지력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반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42평 두 번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42평이 두 번 만났다. 여기 한번 크게 만났고, 두 번째 만나고 있다라는 건, 여기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이렇게 봉우리 하나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나중에 이제 재수없어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될 수 있거든. 아직은 하락 다이버전스 확정 나지는 않았고, 20, 12, 12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요 봉우리와 요 봉우리 크기를 봤었을 때 좀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고, 저점은 최근에 533도 좀 저점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지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빠져요. 이런 그림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42평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마 여기서 중심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주고 떼줬다가 이렇게 떼어지면 이제는 좀 그림이 이제 크게 꺾이는 그림. 이 공원이 전체 이 규모가 이제 완성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목표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13,600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13,600에 대한 언급은 과거부터 좀 드렸었습니다. 13,400이나 13,600.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떨어진다 말씀 많이 드렸어가지고 실제 쇼타임 여기서 잡죠. 이런 데서. 그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먹다가 여기도 쇼타임을 잡았던 구간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더 쭉 빠졌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래야 11,000에서 9,000 사이에서, 잠시만요. 네. 안정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조금 그냥 연착륙이라고 하나? 그런 횡보성 소정파로 갔을 텐데, 제 반등을 좀 강하게 들어버려가지고,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됐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폭락할 흐름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은 요 구간 6월 달에 뭔가가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메이저죠, 얘는. 이 지금 메이저고, 요게 지금 62평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라인, 요 라인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얘가 메이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머리가 나오고,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왼쪽 어깨가 나올 때, 이때가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추세가 꺾일 때, 밑도 끝도 없이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이지랄 떴는 놈도 있는데, 헤드앤숄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오픈될지 말지는 그때가 생각해 봅시다. 네. 코스닥 뭐 이쪽은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네,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주식은 너무 자주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저희 스터디 방 오셔가지고 같이 주식 차트도 보면서 또 단타도 쳐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자랑할까? 네. 추천드렸었죠, 이건.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도 추천드렸습니다. 그죠? 그죠? 네. 이런 종목 사셔야 돼요. 화이트 진로 얼마나 좋아요. 잘라주고 적당히 보고 남겨두고 주식 실현하고 거래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팔 필요 없죠. 그죠? 다 팔 필요 없는 거. 이제는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요 추세에 맞게 떨어지면 이제 다 팔아야지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뭐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가겠죠. 24,500에서 25,000 사이에서는 한 번 더 덜어내주고, 이제 꺾이면 다 팔고. 끝인 거예요. 쉽잖아요. 잡는 거 자체를 여기서 잡았다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그죠? 그러면 찰짝만 패고 돈 전부 타봐도 좋고. 그죠? 이걸 왜 이렇게 추천드렸냐면, 그냥 좀 단순한 논리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이렇게 오를 때는 더 갈 수 있겠죠. 항상 이런 모든 차트 이런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정말 사고 싶거든. 3만원에 샀어. 35,000원이 됐어. 이것도 10% 먹은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 팔면 뒤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로 이런 데서 잡게 되면 내가 더 빠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그렇게 바꿔야 돼요. 더 빠질까요? 더 떨어질까요? 그거 묻지 마. 짜증나. 그죠? 싸잖아요. 그리고 하이트라는 술 회사, 그리고 독과점 기업이죠. 그죠? 뭐 카스랑 오비 이런 쪽으로 해서 독과점 기업이면 얘들 경기 침체가 끝나고 나면 대략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추천을 드렸었는데 운이 좋게 지금 단기적으로도 잘 진행이 돼서 기분이 좋죠. 뭐 나중에 더 빠지면 더 땡큐지 뭐. 수익 확정 났으니까 더 빠지면 땡큐인 거죠. 그럼 적당히 들고 있다가 남은 거 가만히 있다가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KTNG도 봐야 되죠. 비쌀걸요? 비슷할 거예요. 안 봐도. 둘이 성격이 좀 비슷하거든. 조금 다른가요? KTNG 여기서 추천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KTNG가 안 움직였네? KTNG가 튀고 나서, 야, 얘도 많이 올랐었다, 그죠? 튀고 나서 지금 조리 움직이네. 그럼 KTNG도 한 번 더 갈까? 그럼 KTNG를 접근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뭐 얘네들은 뭐 에코 프로는 일단은 뭐 힘을 조금 못 내고 있죠. 네.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 U 플러스도
추천드렸었는데 잘 올라가고 있고, 뭐, SK도 뭐 잘 움직이고 있고, 그죠? SK텔레콤도 좋죠. 고비당 주니까. 그냥 안정적이잖아, 이런 애들. 아우, 이거 얼마나 쫄렸는지. 진짜 손절, 진짜 딱 그 스치면서 안 갔거든요. 아우, 무섭다. 그죠? 네. 같이 이런 애들이 같이 줘요. 쌀 때 사는 거. 근데 조금 이제 바로 쭉쭉쭉 올라가기는 조금 모멘텀이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 먹고 쉬었다 나중에 많은 아래로 빠지면 이제 그냥 쭉쭉쭉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머리도 모멘텀이 조금 약하긴 한데 얘도 한 이제 5만원 근처 한번 가면 한번 쓱 잘라주시고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주면 쭉쭉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는 뭐 좀 버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SK는 저도 이번에 돈 생기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배당을 또 받아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달아요, 그게 엄청. 주주층에도 한번 가보고.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누구냐는 하이트 같은 게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이트를 끌고 온 건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죠? 할쌤은 3월 하순부터 주구장창 사지 마라 관심 없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고 실제로 4월 중순부터는 대놓고 이제 하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드렸었습니다. 4월 중순이죠, 그죠? 그래서 벚꽃이 질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게 증표가 나왔죠.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더 대다수가 비트 한 번 더 움직인 거죠. 그럼 여기서 떨어질 거냐? 자, 62평에 대한 지지를 약반등 한번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 자리에서 지금 일부 알트들이 좀 펌핑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정도 모습이 등장했다라는 건 역시나 얘도 보시면 달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추세가 작은 추세가 또 하나 있고 얘가 또 깨진 거거든. 요거 약해졌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메이저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거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래량의 추세가. 그죠? 거래량 흐름이 줄어든다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되게 위험한 구간인 게 맞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마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평선이 많이 지켜주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 뚝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보통은 보통이잖아요. 이거는 예상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이 일목균형표 두꺼운 곳은 뚫고 들어오면 보통 이게 좀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일목균형표 일단 이번에 과거에 한번 뚫었고 이번에 다시 뚫는다는 건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 단타적인 측면에서 26,000 이번 좀 낮추고 여기서 살짝 높은 데서 반등을 했으니까 26,000 5,800? 요 정도에 26,000, 26,200? 하여튼 요 근처에서 작은 반등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26,000 정도 잡을게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반등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수익을 즐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저는 맞은 거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거 추세 깨지고 나서 이 흐름이 저는 살려줄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살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서 살려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 정도에서 만약에 많이 오르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많이 오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겠지. 그죠? 여기 이제 최종 목표가가 여기 28,000, 29,000이 될 것인데 26,000에 잡으면 한 1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등을 주고 다시 이렇게 깬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요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좀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넘어가게 되니까 다시 여기서 이제 넘어갔다가 좀 변별성 자리를 받고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그림. 이때는 이제 하나 4천만원 정도, 36,000불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보면 될 일이고. 그러면 요때는 이제 요걸 넘어가는, 죄송합니다. 요걸 넘어가는 흐름을 체크하면서 또 배팅을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그게 손질이 짧아지거든. 그래서 지금은 26,000 정도의 작은 포인트 하나가 있고 25,000 근처에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썩 권장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 여러분들 알고 하셔야 된다.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잡으실 수 있는 자리는 22,000 아래입니다. 22,000에서 저는 13,000 정도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3,000은 확률이 높진 않고요. 낮은 확률이겠지만 그래도 22,000 아래에서는 그래도 뭐 여기서 말려줬는데 여기서 좀 적당히 물려도 여기서 사라 그러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물려도 뭐 여러분들 원망하지는 마세요. 예.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SV가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꼭 마지막에서 시장에서 난리치는 새끼거든요, 이거. SV가 왜 이렇게 오르나요? 이거 왜 이렇게 오르나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기 오면 나중에 사든지. 그죠? 한 번 정도, 얘가 이렇게 한 번 정도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빵,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47,000원 아래에서 요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뭐, 기술 되고, 막, 매매 되고 하시는 분들, 가뜩이 되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한번 쳐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올릴까? 48,000원에서 45,000원 사이. 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알려준다고. 그죠? 근데 이렇게 될 거라고. 캐리처럼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캐리는 지금 접근하면 되나요? 해보세요.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 산 거보다 낫잖아. 그지? 근데 앞으로 앞에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펌핑이 나오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메탈이라도 이런 그림이 나와버리더라고. 깨져버리더라. 이게 이렇게 슈팅 나오고 빠지면 이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매우 부정적인 걸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선수들이나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비트코인 캐시 마찬가지. 그리고 SV 같은 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차트를 보시면 있잖아요. 반대쪽 할 때 됐잖아. 봐봐.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40만원 참 물려가지고 열토막 나가지고 여기서 찡찡거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반대쪽 나오는 게 뭔 대수요. 안 그런가? 놓친 거죠 우리가 저희가. 그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지. 비트코인 캐시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언제 오르나요?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서 액면 분할이 돼버리면서 SV가 쪼개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로 바뀌었죠. 나눠지면서 얘는 이제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박살나 버렸죠.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NFT 관련된 정보들 펌핑 실시를 주다가 여기 관심이 없으니까 얘들이 한번 마지막으로 세력질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무빙이 굉장히 역겹습니다. 에토스 11,000원 왔죠. 이거 11,000원 올 거다 그랬죠. 그죠? 11,000원을 보면서 중간에 단타를 한번 쳤잖아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그치? 맞죠? 그러니까 11,000원. 근데 11,000원이 지금 사면 돼, 안 돼? 안 돼. 11,000원 얘기했다고 해서 11,000원에서 덥석 물면 안 돼. 없어, 뭐가. 기다려야 돼. 그럼 여기거든요. 그 다음은 8,000, 7,000원, 8,000원 요 자리? 여기서도 뭐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는 모습. 이렇게 빠지는 모습일 때는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치고 빡 붙어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 잡은 게 돼요. 거래가 빵 터져야 된다고. 그죠? 아이고 참 앱토스 왜 물린 시체 어떡하냐. 아유 뒤져야지 뭐 어떡했어. 저희 구독자님들이 괜찮겠죠. 그죠? 제가 말은 되게 험하게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승질나기도 하고 솔직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래 뭐 건들지 맙시다 지금은. 그리고 차라리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연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식 시장을 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이제 드디어 그 증권사 좀 좋아하는 증권사랑 이제 어떻게 컨택이 좀 돼가지고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서 얘기 나누고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죠? 수수료도 깎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쪽으로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매개는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자, 30분이네요. 아까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채, 그죠? 부채. 얘가 왜 자본주의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게 왜 경기 침체와 관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연준입니다. 연준이고 중앙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이렇게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면 일반 은행이 있겠죠. 얘가 10,000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그런 말 해요. 너 이 10,000원 1년 뒤에 나한테 11,000원을 갚아야 돼? 계산 쉽게 하려고 10% 뛰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요거 가지고 제가 11,000원을 갚을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 10,000원을 이렇게 5개의 기업에다가 2,000원씩 빌려줍니다. 빌려줘요. 얘는 11,0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2만원이 됐네? 2,000원을 빌려주는데 2,000원을 빌려주는데 얘가 10% 이자를 받으면 빌려주면 이건 병신이죠. 11,000원을 갚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너 얘들 25% 이자 받을 거야. 1년 뒤에 25%로 갚아야 돼. 라고 빌려줍니다. 그럼 얘는 갚을 때 2,500원을 갚아야 돼. 그죠? 갚을 때는. 근데 얘네들끼리 이걸 빌려가지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물건을 만들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얘가 이 반도체가 마음에 들어서 얘한테 반도체를 1,000원 주고 2,000원 주고 샀어요. 그죠? 2,000원 놔줘버렸어. 그럼 얘는 빵이 되고 얘는 4,000원이 되겠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요, 열심히 전기차를,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배터리를 만들어서 얘들 2명한테 1,000원씩 받고 팔았어요. 얘는 또 4,000원이 됐겠죠. 그리고 얘는 1,000원, 1,000원이 됐어요. 그죠? 얘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네, 전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이 녀석한테 1,000원을 받고 팔았어요. 이 배터리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얘는 실패했고, 얘는 2,000원이 되고, 얘는 빵원이 돼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돈을 갚아야 돼요. 얘는 얘한테 2,5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2,500원을 주고, 와, 1,500원이 남았네. 얘는, 저기다 얘기할게요. 네. 얘도 2,000원을 주고, 2,500원을 주고, 1,500원이 남았네. 벌었네. 우와. 얘는 2,500원을 줘야 되는데, 저 원금밖에 없어. 어떡할 방법 없을까요? 어쨌든 원금이라도 내. 일단 줬죠, 그죠? 이걸로 이제 대출 유예를 허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자만 갚을게요. 죄송합니다. 이자만 갚을게요. 저 대출 좀 유예해주세요. 그래? 일단 500원 내. 200원 내. 이자는 내. 이자를 갚고, 얘는 이제 1,500원이 남았어요. 문제는 얘들이죠. 그죠? 뭐 돈이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은행은 여기도 돈을 갚아야 되거든. 자, 근데 2,500원을 받았고 2,500원을 받았고 5,000원을 받았다. 그죠? 얘는 여기서 돈을 받을 줄 알았어. 받아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 마진이 얘가 은행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1,500원밖에 없는 거야. 저기 연준아, 나 5,500원밖에 없는데, 야, 이 새끼야, 돈도 없는 게 어디서 빨리 갚아. 안 돼, 연장 좀 해주면 안 될까? 이자 주고. 얘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일단 얘한테 연장을 해줬거든. 근데 얘는 연장 안 돼 하면 이게 파산이 되는 거야. 이게 디폴트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웃기는 게 봐봐요. 이 연준은 분명히 10,000원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거두는 돈은 11,000원이죠. 이 1,000원 어떻게 받을 거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파산시켜야 돼요. 이게 뭐다? 리세션, 경기 침체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요. 안타깝게도. 모든 자본주의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요거의 창시자인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이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자본주의가 망가지는 개념, 그 이유라 그랬거든. 지금 보면 모든 나라가 다 부채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현세에서 돈을 빌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리다가 이제는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죠. 그게 뭐죠? 채권이요. 30년. 이렇게 터지는 거야. 얘는 부도가 났죠. 그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얘가 갑시다. 나중에 줄게라고, 얘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줄게라고 맡겨놓고, 그래 그러고 이제 채권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나중에 줄게는 이거 돈 없어버리고 못 갚는 거야. 그 얘가 터지면서 얘가 돈을 못 갚고, 얘가 돈을 못 갚으니까 얘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뭐시 있잖아. 얘가 빌렸는데 얘가 돈 빌려주고 빌려주고 해서 여기 한 명이 돈을 못 갚으면서 이 줄줄이 또 쭉쭉쭉 터지는 거야. 이게 부채에 빵꾸가 났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이 연쇄부도라고. 두두두두. 지금 근데 은행권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주식으로 생각하면 수익이 난 종목들은 오르겠죠. 이게 독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반도체에 성공했고 얘가 배터리 만들 성공했잖아. 그러면은 이 회사를 사버리는 거야. 이 돈 가지고 똥값 된 거를 빵원을 사버리는 거야. 얘는 더 커지겠지. 그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요. 뭐 삼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에코프가 프로웨임, 뭐 LG 뭐 이런 애들 될 수 있겠죠. 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 될 수 있겠죠.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설명이 좀 됐는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이거 연준에서 돈을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이자 금리 올려, 이자 더 내놔. 처음에 11,000원 했다가 12,000원 내놔 하고 있는 거라. 지들이 이제 4개월 몇 개 찍어냈는데 돈을 더 거둔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시중에 돈이 메마르겠죠. 그럼 어딘가 하나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자잘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니까, 이번 SBV라던가 뭐, 버스리폴이 이런 게 터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씩 금이 가고 있어. 근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얘가 이걸 막아주고 얘가 이걸 막아주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펑크가 나버리면 이제 대가리가 인마가 터지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아마 협상이 되긴 될 거야. 아마 삐걱삐걱거리더라도. 이해되시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터진다고. 그러니까 사이클이 돈을 풀다가 쪼으면 풀다가 쪼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매크로적인 사이클이 이제 10년마다 주기가 반복이 된다, 뭐 100년마다 반복이 된다 하고 하는 게 이런 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터트려야 돈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원을 얘들이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 이걸로 이제 돈의 그 흐름을 자기 쪽으로 직권화시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재밌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